어르신 영양 간편식 지원 서비스 도입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맞벌이 가구 그리고 어린 학생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영양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 코로나19로 복지관이 폐쇄되고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배달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관에서 항상 지적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달할 때 기존의 영양사가 있고 다 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고려 없이 기존 레트로트 식품 위주로 그 배달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근데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 오현정 의원님, 여기 계신 추승 의원님,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시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잘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영양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 간편식의 지원 방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먹거리 돌봄과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맥락에서 영양 돌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영양 돌봄을 전문적인 돌봄 분야의 하나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영양돌봄 체계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급식 그리고 고령 친화식품 지원법의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 아까 이제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례라든지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 일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저희가 예측하자는 의미에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거에서는 아직은 일부에서는 건강 상태가 변함이 오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립 레벨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질병을 가지게 되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 분이 한 20%가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 고령자를 일본에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65세 이상과 75세 이상에서 이 75세 이상으로 급격히 신체적 변화가 오고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그 독거노인 단독 세대 고령자가 70%가 급격히 신체적인 변화와 많은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된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지킴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돌보는 안부를 묻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은둔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낮 시간을 잘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식사 욕구를 어떻게 하면 증가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역 고령자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또 국가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듦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영양 케어나 스테이션과 연계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이제 융합하는 작업들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돌봄 영역과 같이 일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과학기술 내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 영역은 21세기에 있는데, 이 사회 서비스, 특히 이제 돌봄과 관련된 영역은 20세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 ICT 기반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것들이 접목돼서 좀 돌봄 및 사회 서비스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맥락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2025년이 아닌 어쩌면 2024년 말이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3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런 고령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아까 일본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기치 못했던 사회경제적 문제 또는 양상에 대해서 많은 검토하고 예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언급할 때 노인층이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의료비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노인층의 의료비만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 근 20년 동안 의료비 증가를 보시면은 노인층 의료비의 증가나 노인층 이외의 연령층의 의료비 증가나 증가율은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노인의 수가 늘면서 이제 노인층이 사용하는 의료비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마치 노인의 증가 이퀄 뭐 의료비의 증가라고만 보시지는 않아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 노인 의료비의 증가가 그렇게 고민이 되고 걱정거리라는 데 동의를 하신다면 의료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료비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이 영양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인들이 제대로 끼니를 챙겨 잡수시면 그만큼 건강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건강하게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은 수명이 늘어나는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은 모든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료비 부담의 증가라든지 어떤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증가, 돌봄 비용의 증가, 이런 모든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관리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유아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계셔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반면에 이 노인들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영양 플러스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은 이분들의 삶이나 건강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양관리와 영양간편식을 함께 지원하는 이러한 서비스 형태가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계속 이 영역에 계속 공적 자금을 투입하다 보면은 정부는 또 예산을 쓰고 그걸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를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종사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걸 위해서 또 그 뭔가 작성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런 것도 다 그분들에게는 부담이어서 오히려 본연의 업무인 그 돌봄, 맞춤 그런 거에 대한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ICT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AI가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현장에 있는 번거로운 일, 어려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기술들만 적용해도 그분들의 업무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서울 지역에 돌봄을 하는, 뭐 도시락을 하는 또는 재가 요양을 하는, 그리고 주거 편의를 하는 이런 기업들을 다 묶어서 사업 연합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교육센터를 두어서 일정 정도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나 종사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영양 돌봄의 중요성들은 굉장히 많이 체감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개인에 대한 그런 공개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조금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조사에서도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또 워낙 또 서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IC 툴에 대해서 일본 국가에서도 집중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까지 오랫동안 그 관습처럼 해왔던 서류적인 문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ICT 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일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1, 2, 3를 같이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5년을 목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빨리 발전돼서 뭐 세계화할 수 있는 그 표본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양 돌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는 하나의 첫걸음이 됐으면 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결국 돌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붙어야 되니까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그 발표 및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